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더니 장선입니다. 뉴스더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빈대 습격, 서울도 뚫렸다 기사입니다. 전 세계가 빈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빈대. 우리가 빈대라는 말은 좀 들어봤는데 갑자기 떠올려 보니까 빈대가 뭐지?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빈대가 뭐냐면요. 빈대는 사람,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5에서 6mm 크기의 갈색 벌레입니다. 요즘은 빈대라는 말보다는 배드버그라고 더 많이 부르죠. 저는 해외여행 갔다가 도미토리 숙소에서 배드버그에 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한 마리가 하룻밤에 500회까지 흡혈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모기와는 좀 다릅니다. 모기와 달리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이동하면서 물거든요. 그래서 빈대에 물린 자국은 주로 일렬로 나 있다 그럽니다. 모기보다 훨씬 가렵고 심한 경우 두드러기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죠. 빈대가 언제부터 사람의 피를 먹이로 삼았는가 하는 건 확실하지 않지만 수만 년 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굴의 원 거주자인 박쥐에 기생하던 빈대가 동굴로 들어온 사람과 접촉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죠. 가장 오래된 고고학 증거는 약 3,500년 전 이집트 도시의 유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왜 빈대가 요즘 화제일까요? 최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곳곳에서 빈대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여행, 무역, 이민같이 세계적으로 이동이 늘면서 빈대가 퍼지게 된 거죠. 근데 퍼진 것만 퍼진 게 아니라 더 강하고 많아졌다고 해요.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데다가 빈대를 잡아먹는 바퀴벌레는 줄어들면서 빈대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빈대가 해외로 널리 퍼지게 된 데는 해외 직구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 박스를 타고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사실 유럽, 미국에는 빈대가 원래 있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서 카펫이나 침대를 쓰는 유럽이나 미국의 입식 문화에서 잘 생기거든요. 특히 여름에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요즘은 유독 빈대가 들끓는 데다 프랑스는 내년 파리올림픽도 앞두고 있어서 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비상조치에 나섰을 정도예요. 영국 BBC 방송은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당국이 빈대 공포를 SNS에 떠도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괴담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빈대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 됐다면서 시민들이 지하철 좌석 덮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예 서서 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빈대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빈대가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했는데요. 최근 인천의 찜질방, 대구의 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도 상륙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고시원에서 빈대가 발견돼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간 방역업체는 빈대 방역에 나선 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빈대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니어서 지자체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 숙박업소 등은 빈대가 나와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빈대가 퍼지자 서울시는 빈대 예방과 관리 안내서를 만들어서 구청 등에 배포하고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온 공식적인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여행 짐이나 택배 상자 등에 붙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더 퍼지기 전에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빈대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뛰어나서 초반에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퍼메트린 성분이 든 살충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해외를 다녀왔다면 옷을 모두 삶고 세탁할 수 없는 캐리어 등은 비닐봉투로 밀봉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2, 3일 동안 둡니다. 또 해외 직구로 받은 택배 상자는 집 밖에 두고 내용물만 집 안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빈대에 물렸다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부위를 긁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대신 물린 곳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항히스타민 성분이 든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좋다고 하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빈대가 질병을 옮기는 곤충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뉴스데이가 고른 두 번째 뉴스, 미국서 품절 대란 냉동김밥 대기만 2달 기사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밥의 인기가 심상치 않네요. 미국으로 건너간 김밥이 미국 대형마트에서 품절 대란이라고 하죠. 지난 8월부터 K 냉동김밥 열풍이 시작되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시작은 음식 콘텐츠 틱토커 사라 아니, 어머니와 함께 냉동김밥을 먹어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감상평을 전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부터예요. 사라아는 2019년부터 한식 요리법을 소개해왔는데 냉동김밥 영상이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거죠. 틱톡과 유튜브 등에 김밥 리뷰가 넘쳐나고 한국산 냉동김밥을 직수입해서 파는 식품 체인 트레이더스 조는 전국 42개 주 560여 개 지점에서 물량이 모두 동나며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제발 그만 좀 사가라. 매일 사러 가는데 날마다 품절이다. 라는 하소연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사실 미국에 김밥이 등장한 게 처음은 아닐 텐데 갑자기 왜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기존에는 김밥이 일본의 스시의 종류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현지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한국 식당이나 한국 식품점 푸드코트에서 즉석김밥 형태로 소비가 되어 왔어요. 김밥 특성상 변질이 빠르고 보관이 쉽지 않아서 한식 메뉴 중에서도 다소 접근성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한국의 한 식품업체가 냉동김밥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김밥 속에 고기류를 넣으면 통관이 까다로운 데다가 미국의 비건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감안해서 우엉과 두부를 넣어서 김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영하 50도 냉동고에 넣어서 급속 냉각을 시켜서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려도 갓 만든 것 같은 식감을 구현한 냉동김밥을 만든 거죠.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경쟁력을 갖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냉동김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물성 재료로 구성된 비건 제품입니다. 햄과 달걀 대신 각종 채소와 유부, 두부, 잡채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인구의 14%가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트렌드가 잘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또 가격도 3.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300원 수준이니까 높은 미국 물가를 고려할 때 한 끼를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과거보다 커졌잖아요. 미국 MBC도 김밥의 인기를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로 세계 각국의 영화, 드라마를 즐기고 스포티파이로 K-팝을 듣는 미국의 2030 세대들은 당연히 식탁에서도 이국적인 맛을 찾고 즐깁니다. 한국 가수가 먹은 소셜 SNS 속 그 음식, 또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먹는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거죠. 과거에는 세계인에게 소개되는 한국 음식 하면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적인 한식에 주로 거론되는데 최근에는 한국식 핫도그, 떡볶이, 호떡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인이라면 일상 속에 있는 우리 김밥이 열풍까지 부는 것에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마트 가면 김밥인데 스시 코너에서 스시의 일종으로 불리면서 굴욕을 당하기도 했었던 김밥. 자, 그런 김밥이 이제서야 제 이름을 찾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김밥의 인기를 이어받을 다음 K 시리즈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뉴스원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